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간이 좀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오늘 보충 좀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부부 대화의 원리와 실제에 대해서 좀 깊게 말씀드리도록 하지요. 여기 보시면 지난 시간에 좀 패스로 넘어갔던 내용인데 한번 좀 정리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낭만적인 사랑을 하지만 그래서 정말 이 배우자가 최고의 배우자라고 해서 결혼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길면 3년, 적게는 2년 정도 뇌화학적인 어떤 반응이 끊겨서 결국은 이제 원래 본 모습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낭만적인 사랑이 상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첫 번째는 뭐냐면 우선 배우자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할까? 에 대한 충격을 경험한다는 거죠. 예전엔 그러지 않은데 갑자기 이상해졌어. 이런 충격적인 1단계의 과정이 있고 그 다음 2단계는 배우자 행동에 대해서 아마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지 그럴 리 없어. 원래 저 사람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인데 왜 이렇게 저기 화를 낼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부인하게 되는 거고 3단계는 이제 그게 그럼에도 계속될 때 이제 심한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배우자가 어떤 싫은 행동을 하거나 자신에게 필요한 관심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화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4단계는 이게 이제 지속되게 되면 배우자가 과거처럼 그렇게 행동하도록 예전처럼 친밀하고 따뜻하고 안전하도록 그렇게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죠. 그 다음 이제 5단계까지 가게 되면 더 이상 그럼에도 내가 강압적으로 대응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제 효과가 없을 때 슬픔의 단계 또는 절망의 단계, 어쩔 수 없이 사는 단계 이러면서 이제 낭만적인 사랑은 끝나게 되는 그런 상실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아이들 보고 산다거나 또 그냥 어쩔 수 없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래서 결별을 준비한다거나 그렇게 되죠. 임하고 부부 상담에서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갈등의 뿌리는 서로의 갈등의 뿌리는 원가족, 어린 시절의 어떤 상처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래서 부부 각자의 아직 치유되지 않는 어린 시절의 상처, 즉 미해결 과제를 현재 부부 갈등의 힘겨루기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풀 수 있다면 현재 갈등의 뿌리인 원가족계 그 초기 어린 시절의 어떤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자, 낭만적인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무의식적인 차원의 각자 어린 시절의 상처와 미해결 과제의 치유를 부부 간의 관계 치유를 통해서 시도를 하는 거죠. 각자의 원가족의 상처를 어린 시절의 상처를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관계 패러다임으로 바꾸게 되는데요. 그래서 각 개인 어린 시절에 발생한 상처에 대한 치유와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을 통해서 안정감과 공감적 연대감을 회복하는 관계 치료 사이를 연결시키는 다리가 바로 두 부부의 관계 패러다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치유적인 어떤 원초적인 힘이 어디서 오는 거냐? 관계에서 온다는 것이죠. 결국 어린 시절의 상처를 보면은 관계에서 연결되어 있는 상처입니다. 그러면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처이기 때문에 다시 관계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면 그건 매우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가 부부가 서로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했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치유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성장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만일에 이제 남편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결혼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치유적인 성장의 치유적인 경험을 제공해 줌으로써 아내는 성장하게 되고 남편은 치유적인 어떤 효과, 치유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어떤 상처를 가지고 부부관계에서 이걸 회복한다면 회복하게 하는 배우자는 성장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면의 어떤 상처를 회복할 때
그 배우자는 치유 경험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몇 가지 이제 그 원리가 좀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 관계 속에서 치유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다시 온전성 회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리가 작동한다는 거죠. 결국은 왜 그런 상처를 주고받는 이 삶 왜 사는가? 어쩌면 이건 섭리일 수도 있겠다. 전적으로 조화되지 않는 두 사람이 잃어버린 자아를 다시 찾아서 어린 시절에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만남은 불가피한 일이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도 설명하는 거죠. 자, 아버지를 통해서 상처를 받은 아내가 있다 그러면 아버지를 닮은 배우자를 만나서 그 상처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무의식적인 욕망이고 욕구고, 이것이 자연의 섭리라는 거죠. 전혀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고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왜 끌려갈까? 어쩌면 그런 어떤 내 무의식적인 상처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자연의 섭리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자연의 섭리를 우리는 일단 깨달아야 된다. 물론 그 결혼 당시에는 콩깍지에 씌어서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만은 뭐 대다수가 그런 어떤 기대심을 가지고 또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만, 그런 기대와 다르게 이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꽤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우리의 만남이라는 것은 운명의 만남일 수도 있겠다. 어쩌면 섭리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마고 치료의 비결은 바로 자연의 섭리를 따라서 서로 협력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 안 났고, 그래서 원래 그 원뿌리는 어린 시절의 상처와 연결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뭔가 어떤 치유적인 경험과 성장의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어린 시절의 상처를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헌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을 경험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법인 대화를 잘해야 되고, 그래서 이 회복의 원리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려보면서 그 다음에 이어 부부 대화법을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죠. 우선은 이제 헌신해야 된다는 것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 유튜브를 통해 보시든 아니면 정말 힘들어서 상담을 하시든 그런 어떤 변화의 노력들을 시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핸드릭스 박사가 자연의 섭리는 당신의 편안함이나 안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성장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에게 성장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일단은 헌신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안전해야 됩니다. 서로 지금 치열하게 서로 갈등 관계를 겪고 있는 분들은 두 부부가 굉장히 안전하지 못하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관계가 틀어질 때 우리는 대단히 안전의 위협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불신과 그 다음에 극단적인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서로 헌신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해져야 됩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안정감을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성장과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된 발판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일로부터, 특별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갈등으로부터 쉴 수 있는 우선 당신 자신 안에 안전한 것을 마련하기, 정말 상대가 아직 안전하지 않다면 스스로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그 마음의 공간도 있고 특정한 공간이 괜찮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안전한 부부대화법을 실천해 보는 것도 정말 안전해지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세 번째, 바로 이제 회복의 원리인데, 이따가 이제 부부대화법은 마지막 설명 드리겠고, 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서로가 상대에게 좌절을 느끼죠. 상대 배우자에게 실망하고 좌절한다는 거죠. 실망과 좌절한다는 것은 거기에 회복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컨대 맨 아래를 보시면 좌절은 성장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안내주고 있는 거죠. 평상시에 하기 전에는 굉장히 가정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매우 따뜻한 어떤 남편이었다면, 결혼해서 얼마 있다가 남편이 밖에서 술을 좋아하고 밖에 사람들을 잘 어울리게 되고, 그러면서 가정에 등한시할 때 우리는
그때 가장 강렬하게 그거에 대한 좌절을 아내가 겪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아내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제발 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나와 함께 이런 거죠. 그때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아내가 바라는 것은 이 좌절과 실망을 경험했을 때 바로 따뜻하고 안전하고 그러면서도 가정적인 남편을 그리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 좌절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소망하는 부분이죠.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내가 남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좌절이다. 이게 바로 회복의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대화법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기 전에 한 예를 좀 들어보요. 대화법 설명하기 전에 이제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남편 빌은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퇴근합니다. 아내 린다 역시 아이들과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린다가 빌에게 하루 종일 힘들었던 일, 아이들이 싸우고 우위를 엎드렸던 일 등을 털어놓았습니다. 빌 린다의 말에 즉시 왜 애들을 방에 들여보내 스스로 자기 방을 치우게 하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린다는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 빌에게 뭐요? 그럼 내가 바보란 말이에요? 그럼 당신이 애들과 함께 하루 종일 지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빌은 린다에게 나는 당신에게 충고를 하는 말이야 라고 빈정냅니다. 그 다음부터 부부는 서로 소리를 지르며 다툼을 점점 이제 크게 하죠. 이런 일들이 많이 서로 대화가 단절되면서 오는 대화가 서로 공격적인 대화가 되면서 이제 서로 이게 관계로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남편 빌은 행동적인 사람이고 고의 상실된 부분은 감정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내는 내가 힘들어요 라고 이제 그렇게 감정적으로 위로해 주길 바라는데 남편은 그것을 지금 적절하게 감정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편 빌에게 회복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자, 이럴 때 바로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의사소통이라는 건 정말 좋은 관계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은 두 사람의 감정, 의미, 정보의 언어적인, 비언어적인 어떤 교환들을 말하는 거고요. 어쨌든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모든 이마고 플러스의 가장 중심이다. 그래서 이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 조금 더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 가지 기법이 있어요. 자, 언어에는, 대화에는 바로 말하기 대화, 듣기 대화 두 가지 나눠지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관계를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듣기 대화입니다. 자, 듣기 중에서 세 가지 원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울 반영하기, 두 번째 인정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감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공감하기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대화가 뭐냐? 바로 거울 반영합니다. 거울 반영하는 것은 거울처럼 반영해 주는 거죠.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말을 자신의 생각이나 듣기 원하는 말로 바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말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잘 듣고 정확하게 요약하는 것이 물론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자, 아까 이제 그 아내 린다가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애들이 막 싸우고 서로 이렇게 뭐 우위를 엎지르고 너무너무 하루가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할 때 당신이 알아 좀 제발 잘하면 되지. 왜 나한테까지 힘들어 죽겠는데 피곤한데 그런 얘기를 해. 알아서 애들한테 좀 하라고 하지. 이렇게 대화를 한다면 굉장히 린다가 원하는 답은 아니죠. 이럴 때 빌은 당신 오늘 아이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는 말이군요. 라고 대답을 해야죠. 그렇게 반응을 해주면 좋죠. 아내가 말한 내용들을 남편이 있는 그대로 듣고 평가 판단하지 않고 들은 바를 그대로 내가 들려줄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아내 린다에게는 최고의 반응이죠.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와 말을 내가 있는 그대로 듣고 다시 되돌릴 때 이것이 바로 공감 효과입니다. 자, 거울 반영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그러면서도 가장 어려운 그런 대화일 겁니다.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내가 있는 그대로 듣고 잘 경청해서 듣는 바대로 그것을 요약해서 다시 들려준다면 그것은 최고의 안전한 관계로 발전하는 비결입니다. 저는 이걸 기적의 대화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가장 효과적인
좋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반영하기를 통해서 적절하게 어떤 대화가 안전해지면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다음부터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이야기가 마치 아직은 그 감정적으로 느껴지진 않지만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인정하기가 됩니다. 당신 말을 들어보니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네. 지금 당신 말 들어보니까 당신 힘들었단 말 이해가 돼. 이런 차원이 바로 인정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차원이 뭐냐면 공감하기죠.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이 오늘 당신 정말 힘들었구나. 애들 보이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라고 하는 이 말이 가장 공감하는 윗단계 차원이죠. 이런 공감까지 가기 전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거울 반영하기 되겠죠. 거울 반영하기를 적절하게 하는 것이 이목을 부부대화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까지 일단 다시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실습 더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수업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